사람이 변하는 학과? 다 별론데?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회사를 찾아왔었어요. 시각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시각 전달 디자인을 의미하는 건데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죠. 이거는 매체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여러 가지 디자인 기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매력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포장 디자인 특히나 코로나 시대 때 영상 매체를 줄여 쓰고 많은 도드라졌는데 저희는 영상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뭐 이런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업을 자유롭게 해라. 물론 뭐 제한 같은 건 있지만 그 제한은 사회 나오기 전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최대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짜증 나겠죠. 애들이. 사실 되게 무서워요. 그죠? 네, 무섭습니다. 오늘도 와서 막 소리 질렀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애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화도 많이 되고 예뻐라 하는 게 더 많긴 해요. 네. 저를 보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수업마다 이제 그 수강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의욕이 차 있고 또 즐겁게 수업을 받을 생각이 뭐 있는 경우에는 수업이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인데 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과목 중에 이제 3D 그래픽스의 경우에는 과목 특성상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고 엄격한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3년간에 배워서 나가야 될 그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배우지를 못하면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과목에서 이제 그 3D 프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합 디자인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즐거운 분위기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디자인해가지고 또 실제로 목업하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포장 디자인을 한 24년 정도 했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디자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일러스트도 있고 편집도 있고 타이포도 있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을 기획해야 되는 기획력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총합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좀 꾸려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베이직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는 모두 다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은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서는 필요하고 그걸 토대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제가 잘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나 광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촬영, 편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생각보다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 속에서 그래픽을 잘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없거든요. 사실 안산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가르치는 건 되게 영광이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녀봐서 알 것 같은데 뭡니까? 사람이 변하는 학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학과에 그 입학을 할 때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입학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통 그 나이 때는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 의식이 흐리다 보니까 입학에서 상당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학생이 점점 자기가 무슨 목적으로 이 학과에 입학했었는지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각을 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그 졸업할 때가 되면 자신이 상당히 변화됐다는 것도 느끼고 또 많이 그 발전적으로 변화된 자기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좀 다양한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과목 자체가 뭐 브랜딩, 패키지, 뭐 웹도 하고 영상도 하고 뭐 편집도 하고 이제 여러 분야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여러 영역에서 쓰임새가 있을 수 있는 학과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디자인 분야에 다양하게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재밌죠. 재밌고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전공을 미리 정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수님하고 학생들 이렇게 일체가 돼서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하는 사람이 대충 하는 거랑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되면 못하는 사람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성적을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액션. 저는 이성과 맞죠? 감성 중에 어디가 더 이렇게 뭐 치치냐고 물어본다면 이성적이지 않아요.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눈 잘 마주쳐주는 학생, 그리고 재미없는데 웃어주는 학생들, 그리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실력은 사실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밝고 명랑하게. 그래서 사실 A뿔을 받은 친구들은 보면 대부분 오래 남아있는 친구들. 내가 왔을 때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라도 한마디 붙이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A뿔을 받아가더라고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그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같이 공모전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종상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1학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뭔가 노력해서 결과물을 얻고 또 상까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 기억에 남습니다. 한 친구가 저희 회사를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지. 학교에서도 사실은 저 친구가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고 낙인을 찍혔었고, 그리고 제가 왔을 때도 저에게 되게 이상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요, 특이하게.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에 4년제로 입학했다가 다시 이 학교를 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의 프라이드는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이 친구들은 사실 본인보다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 학생들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 자체는 이렇게 다들 너무 좋으셔서 화를 안 내시는데 저는 진짜 무섭게 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를 회사를 불렀어요. 근데 회사를 찾아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자랑스럽게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는 순간 우리 직원들이 보고 그냥 코드숨을 친 거예요.
너가 사실 그렇게 날고 겨워도 사실은 그 실무에 왔을 때는 조금 다른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학과에 다시 갔는데 실력이 정말 좋아졌고 최종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서로 뭐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이 실무를 할 수 있는 교수님들 회사에 가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계속 있다면 학생들을 회사에 불러들여서 현장 실습과 인턴을 한번 해보고 그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좋게 해주는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추진, 프로젝트를. 다 이쁘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고 어떤 학생이 가장 이쁜가 하면 그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다 쳐다보게 되는데 유독 저를 이제 굉장히 그 주시하면서 그 저와의 그 아이 컨택을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해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이제 가장 그 고맙게 느껴지고 또 수업에서 이제 그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학생, 대답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호응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학생이 참 고맙고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학생이 가장 이쁘겠죠. 그 학생이 그 저와 그 시선을 계속 이제 유지해서 이렇게 그 집중해 주면 교수로서는 상당히 그 힘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 강의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인 학생이 내 강의에 집중해 준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주게 되고 사실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신감은 사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자신감은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커지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역시 학생이 얼마만큼 호응해 주는가 또 제 강의에 집중하는가 그 표정이나 눈빛을 보면 그게 전달이 돼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한마디 했는데 상당히 그 호응이 좋다든지 표정에서 나타난다든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는데 학생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눈빛을 보낸다든지 또는 굉장히 잘 이해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캐치하고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한지를 파악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그렇게 집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이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좋아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든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이 반영된 디자인을 할 줄 알고 또 그거를 표현을 완벽하게 좀 해주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친구들 좋아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가 뭐냐면 교수님 수정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는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나를 이해시키는 친구가 가장 예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키고 본인의 디자인을 어떤 이렇게 생각 있게 그래서 얘가 다 계획적으로 했구나 디자인도 스스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게 보여준 친구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순종적이고 너무 디자인을 교술자의 위주로 하는 디자인을 한 친구들은 조금 예쁘다는 아니지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을 늘 느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부족한 가르침에 의해서 학생이 조금씩 변화되고 또 학생 스스로가 그렇게 그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때 그게 가장 그 보람을 느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역시 이제 저 학생에게도 또 교수에게도 가장 고무적이고 또 학업에서도 이제 그 학생과 교수가 서로 행복을 느끼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학기 시작할 때는 사실은 제가 과제를 적게 내는 교수는 아니거든요. 과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막 옆에서 막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매주 이제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한 보람이 있고 또 이제 뭐 기말이 됐을 때에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의 성장을 본 것들을 느끼는 친구들, 물론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결과물을 얻는 친구들을 보면 그런 걸 보면서 한 학기 동안 또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보람을 느끼죠. 교수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 다시 태어나봐야 할 것 같네요. 그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어릴 때 여러 가지 뭐 꿈을 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뭐 과학자나 예술가 뭐 이런 것들이 꿈이었는데 아무래도 뭐 그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어디 가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더라도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코인 가상화폐 투자자 같은 거 그런 쪽이 조금 더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별론데? 다 별로야. 당연히 출석은 이제 성실함인 거고, 그죠? 그래도 출석해서 자기가 와서 들어야 되는 거고, 또 과제도 그 매주마다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그거를 안 하는 학생들은 본인 손해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낫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등록금 내고 왜 안 나와? 그리고 왜 과제를 안 해? 당연히 해야지. 과제를 안 하더라도 학교를 나오는 학생이 조금 더 낫죠. 조금. 알잖아. 정답은? 출석하고 과제 안 하는 학생. 그럼요. 저는 출석하고 과제 안 하는 학생이 더 예쁘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과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왔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디자이너로서는 좋은 내면의 강인함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어차피 와서도 혼날 건데 무섭지는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정말 박수 쳐줍니다. 그냥 다 기부할까 봐요. 내 돈은 아니니까. 안 산 데에 기부할까 봐. 좋죠?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세계 일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때도 그랬고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100억 가지고 됐을지 모르겠어. 뭐냐면 인큐베이팅과 약간 그런 거 있죠. 공인중개사처럼 좋은 학생들을 내가 데려다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교육을 더 시켜서 사실 외국의 사례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주 360일 회사를 다니는 경우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 만약에 안산대학교에 여기에 전체 통합 브랜딩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뭐 진행자 친구처럼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프로젝트로 랩을 만들고 그 친구들이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요. 그리고 일할 때만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나머지 8개월은 다 집에 가 놀아. 여행 다니고 밭 일구고 정말 꽃꽂이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면 사실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공간도 필요해서 외국에서 많이 하는 사례 그래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운동선수들 했을 때 매니지먼트를 해서 이들 되게 좋은 곳에 이렇게 되게 손흥민도 그랬지만 뭐 그런 작업을 해보면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매니저가 돼서 이 학생들이 뭐 한국에서 만약에 뭐 연봉을 5천밖에 못 받아.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는 이 친구가 50억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이럴 때 그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